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뉴스 관련해서 좀 연속성, 그냥 뉴스를 봤을 때 그냥 단편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이 뒤에 어떤 식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100%는 없습니다. 미래의 일을 내가 정확히 완전히 100% 안다면은 당연히 전 재산을 풀베팅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거는 조금 100% 이런 확신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주식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이든 뭐 지금 핫한 코인이든 좀 확실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에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에 대해서 볼 때 지금 이제 좀 괜찮은 뉴스라고 해야 될지 좀 설명드리기 편한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무조건 맞는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보시고 이게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매매에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즉 그런 생각하는 방법, 사고하는 습관, 이런 거를 조금 기르시는 게 결국에는 뉴스 해석, 재료 해석 이런 거에 조금 영향,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그냥 뉴스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뉴스 저건 호재고 저건 악재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셔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거기까지는 똑같이 해요. 너도 나도 그냥 뉴스 봤을 때 저건 호재구나, 얼마 지원 받는다고? 저건 호재구나. 저거는 뭐 규제 받네. 이건 악재네. 여기까지는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뿐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주식시장 아시다시피 남들보다 일반적인 개인들과는 또 반대로 해야지 돈이 벌리는 그런 시장이죠. 남들이 달라붙을 때 나는 조금 욕심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반대로 남들이 막 코로나 급락 같은 거 공포에 젖어 있을 때 나는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어차피 전 세계 다 같이 망하는 건데 나만 막냐? 나만 죽냐? 여기선 조금 비중, 뭐 내 전재산 풀베팅은 아니어도 반 정도는 좀 베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개인들, 일반적인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하는 습관 관련해서, 자, 이제 오늘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어제 좀 급락이 나왔었죠. 어제가 아닌가요? 이틀 전인가? 비트코인이 뭐 한 7천만 원부터 좀 내려오더니 어제 5,500만 원짜리가 몇 프로 밀린 거지? 나오질 않네요. 여하튼 5,500만 원 부근짜리가 한 4,500, 거의 한 20% 정도 깨졌었겠네요. 20% 깨졌다가 뭐 밑꼬리 달고 쭉 올라오긴 했는데 어찌됐든 크게 깨졌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크게 깨졌는데 이 이유가 있었죠. 괜히 깨진 게 아니라 중국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모든 행위 엄벌하겠다, 3대 금융협회 당국을 대신해서 공동성명 내고서 경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가상자산 중개 및 파생상품은 거래 안 된다, 개인도 위험 관리해라, 그리고 일체의 가상자산 활동 금지, 그리고 가상자산 인증 안 된 화폐 실생활에서 못 쓴다, 이런 식으로 경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산국가라서 더 이런 식으로 갖다 규제를 더 쉽고, 그냥 정부 측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규제를 가해버리죠. 이거 기득권, 정부에 좀 위험돼, 그러면은 뭐 대기업 회장, 뭐 알리바바 마인이고 뭐고 그냥 끌고 가요. 사라져요. 갑자기 유명한 사람인데 사라져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무슨 짓을 당했을지 모르죠. 근데 마인이 좀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오더니 사라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다가 잠깐 사라지고 돌아오더니 정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뒤에서 뭔가 있었겠죠. 뭐 협박이든 고문이든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여하튼 중국이란 나라가 특성이 그렇습니다. 공산국가니까 북한도 뭐 똑같겠죠. 그리고 중국이 세계에서 그래도 2위, 미국에 이어서 뭐 경제 규모도 크고 엄청
강한 나라죠, 지금. 옛날에 다 무시를 했지만, 이 인구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큰 땅,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왔어요. 군사력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국가인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무언가 좀 대외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건 다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없이 했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뭔가 규제를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중국 당국을 대신해서 인터넷금융협회, 은행업협회, 결제업무협회, 딱 이름만 봐도 금융 관련이죠. 은행, 금융, 결제 업무, 그런 것들이 공동성명으로 왔다가, 금융기관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해선 안 된다, 이걸로 왔다가 비트코인 쪽이 급락을 했어요. 왜? 중국 시장이 자금력이 크죠. 그리고 거기다가 디테일하게 중개 서비스 제공, 토큰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거래 등은 모든 행위는 형사상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즉 불법으로 취부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미국이라던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다면 당연히 반발에다가 시위 같은 거 일어날 겁니다.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요. 정부에서 통보해요, 얘네들은. 무언가 좀 협의가 아니라 공산국가의 특성, 그냥 정부에서 정해서 통보해요. 야, 니네 내일부터 이렇게 안 지켜? 잡아갈 거야. 잡혀가기 싫으면은 지켜. 그리고 통보 받으면은 그냥 지켜야 되죠, 쟤네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나오질 못해요, 얘기를. 얘기했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니까. 자, 그래서 요런 뉴스를 봤을 때 이게 그냥 비트코인 악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반사 이익으로 중국에서 조금 계속 밀고 있는 거,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얘네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자, 중국 디지털 위안화, 이거를 목표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내년 초 베이징 올림픽 전이겠죠. 전에 공식적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가 3번째까지 끝났어요. 실제 실용화 테스트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디지털 화폐 이 테스트 관련 모의 실험이든 이런 거 다 거쳐가지고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그리고 얘네들이 이걸 왜 이렇게 빠르게 할까? 기본적으로 자산은 중앙은행에서 국가의 그 경제를 컨트롤하는 핵심이에요. 돈이라는 거는 국가 경제 컨트롤의 핵심. 근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애초에 출생 자체가 탈중앙화, 중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게 가상화폐예요. 그러면은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가 돈을 통해서 경제를 컨트롤 좌우하는데 이걸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을. 가상화폐로 자금이 흘러간다는 건. 즉 그거를 곱게 냅둘 리가 없다 라고 한 달, 2달 전에도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빠르게 푸시, 이제 그 테스트 같은 거 진행을 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얘네는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빠르게 한 거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도 똑같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당장 6월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테스트, 모의 실험에 들어가죠. 한국은행 중심으로 갔다가 지금 컨소시엄이 네이버랑 카카오, 요렇게 양대 산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애초에 정부, 즉 기득권에서는 이거를 냅둘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 뉴스를 봤을 때 그냥 악재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보면은 얘네들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렇게 규제를 했죠. 그리고 규제라는 게 한 번 하고 끝일까요?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게 또 나옵니다. 코인 또 폭락하나. 중국
이게 거래 금지잖아요. 그냥 막말로. 모든 행위 엄벌, 가상자산 관련해서. 그래서 거래 금지인데 여기서 갑자기 채굴장 퇴출 뉴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뜬금없이 중국 북구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가상화폐 채굴장 신고망 운영에 들어갔다라는 점. 물론 아직 이 채굴장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지지고 볶겠다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앞서 이 자치구에서는 지난달까지 관내 가상화폐 채굴장을 모두 퇴출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즉 여기에 이제 기자분이 써놓은 건데 이번 달에 대대적인 단속 이런 거 신고하라 그러고 데이터 센터 등으로 좀 이렇게 위장을 해서 가상화폐 채굴장까지 싹 다 몰아낼 것으로 보인다. 얘네들이 그냥 갑자기 신고망 운영 할 리가 없겠죠. 뭔가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에 채굴장이 다수 몰려 있는데 이게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 중 65%가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는 뭐 그래픽카드라던가 뭐 CPU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픽카드 가격이 다 올랐죠. 그래픽카드 저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면서 그런 것 때문에 올랐는데 이제 그게 채굴을 위해서 그리고 컴퓨터가 돌아가면은 뭐가 나죠? 열이 나요. 그리고 그 열을 식혀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쪽 네이멍구 자치구나 신장 유구로 이런 쪽이 좀 북구인가봐요. 그래서 좀 서늘한 기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몰려 있고 그런데 그런 구 한 곳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신고해라. 그 뒤에 아직 조치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전에 이 자치구에서 얘기했던 거 다 퇴출시키겠다. 입장을 밝혔었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지금 가상자산 관련 모든 행위 엄벌시키겠다. 엄벌한다. 금지시킨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뒤에 어떤 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뒤에 따라올 만한 게 당연히 보이죠. 자연스럽게 채굴장에 퇴출입니다. 아직 채굴장 퇴출 뉴스는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채굴장 퇴출 뉴스가 따라올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죠. 그냥 이런 뉴스들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네이멍 자치구 여기서 채굴장 퇴출되면은 그 옆에 신장유구로 자치구 여기도 따라서 퇴출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중국 자체에서 쫓아낸다면.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거를 이제 환경 관련해가지고 전기 소모가 너무 과하다. 그런 거를 지금 좀 내세우고 있어요. 친환경. 뭐 얘네들이 친환경을 내세울 그런 애들이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즉 에너지 절감 목표 저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는 전기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목표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언가 액션을 취할 때는 대대적인 액션은 다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서 움직여요. 독단적으로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즉 이거는 정부, 중국 정부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디지털 위안화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즉 흐름상 디지털 위안화 얘네는 이걸 계속 밀고 있죠. vs 가상화폐 탈중앙화랑 중앙화 기득권 근데 중국은 이제 공산국가니까 애초에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중앙을 기득권 세력을 중국에서 뭐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서 뒤집히는 게 아닌 이상 그리고 걔네는 뒤집힐 분위기가 아니죠. 사실 뒤집힐 수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측이.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이어질 수 있는 규제들이 뻔히 보이죠. 확률적으로 높게 조금 있으면 이제 채굴장, 뭐 이제 조금씩 퇴출, 뉴스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그런 거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내세우는 디지털 위안화를 결국에는 좀 더 밀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막지 않을까. 지금도 막고 있는 거고 그 뒤에 규제가 하나하나 더해지겠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 이거를 위한 움직임이다. 자,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 내는 거랑 우리나라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움직이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뭐 한네트 이런 거 KCT 얘네가 실질적으로 뭐 중국에다가 뭐를 낸 것도 아니고 중국이랑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얘네들이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예 관계 없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그게 있죠. 기대감을 올려요. 기대감. 지금 대표적인 게 정치 테마. 정치 테마 얘네들이 왜 올라요? 뭐 윤석열 사회이사 동문, 법대 동문. 법대 동문일 수 있죠.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동문 중에 뭐 윤석열이 지금 정치를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대선이 됐다고 해요.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 그러면은 내 사회이사, 아니 뭐 그 회사의 사회이사가 내 동기야 법대. 거기다가 뭐 일감을 줄까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세력이 기대감을 이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디지털 화폐에 얘네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디지털 화폐, 뭐 디지털 위안화 낸다고 얘네들이 수혜받고 얘네들이 뭐 실적이 올라가고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키워드 하나로 엮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즉 여기서는 엄청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재료에서 아 이거 전혀 상관없는데 얘네가 왜 움직여? 이렇게 되거든요. 주식시장은 그냥 이런 재료 관점에서는 좀 야 이걸 그냥 엮네? 그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재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왜 엮지? 아니 이거 말이 돼? 라고 하는 종목들 너무 많죠. 매매하다 보면은 너무 많아요. 정치 테마 얘네 왜 올라? 야, 이게 말이 돼? 이걸로 갖다 몇 배로 올리는 거지? 근데 올라요. 그런 곳이 주식시장이고 그거를 그 기대감 하나를 이용하는 게 세력이라는 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거는 좀 큰 그림으로 길게 보면은 디지털 위안화 중국 측에서 계속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그리고 뭐 뒤에 채굴 같은 게 따라올진 모르겠지만 채굴 금지, 채굴장 뭐 퇴출 이런 게 따라올진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죠. 그러면 그런 게 뉴스화 된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더 밀어주기 위한 움직임이겠죠. 그럼 디지털 위안화가 밀어주는 움직임은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엮이는 건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 디지털 화폐에 움직였던 뉴스 중에 그거 기억나세요? 중국에서 시멘트 업체였나? 처음으로 기업 간의 디지털 화폐로 거래했다. 이런 뉴스로도 우리나라 10%인가 올렸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니 중국 업체들끼리 디지털 화폐로 거래를 했다는데 우리나라 게 왜 올라?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를 푸시해준다는 거는 화폐 관련주에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고 플러스 우리나라도 하반기 6월부터 모의 실험 그리고 이 모의 실험에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우리나라 IT 대표 두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갖다가 겨룰 가능성 이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붙을 수 있겠죠. 6월 모의 실험에서 모의 실험이 뭐 잘 됐어요. 그러면은 디지털 화폐 뭐 출시에 대한 뉴스가 얘기가 살짝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게 막 이제 뭐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무조건 막
엄청 추천을 막 하거나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여기서 뭐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뉴스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뒤에 크게 봤을 때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버릇하셔야 된다는 점. 그냥 봤을 때 이거 비트코인 그냥 악재네. 끝이 아니라 이 뉴스 내용을 읽었더니 뒤에 채굴장 요거 퇴출도 잘하면 따라오겠네. 그럼 채굴장 퇴출을 하면은 비트코인이 그런 거 뉴스화 되면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는 이제 슬슬 채굴 뉴스 나올 때 됐는데, 채굴장 퇴출 뉴스 나올 때 됐는데 하고 기다리다가 그 뉴스를 빨리 봤을 때 뭐 비트코인도 숏이 있겠죠. 저쪽도 선물 뭐 개념이 있으니까 뭐 숏 배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면 디지털 위안화 결국에는 좀 괜찮게 밀어주겠구나. 큰 그림에서. 그럼 디지털 위안화 얘기 나오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재료 측면이고, 차트상 뭐 더 내려와 있으면 좋겠죠. 종목이 이렇게 시세를 주고 많이 내려와 있어요. 혹은 전고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어. 이런 곳에서 저런 뉴스들이 계속 이어질 게 있어. 그러면은 조금 한번 슈팅 나올 때까지 밑에서 사서 버텨볼 수도 있는 거고, 주식이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한 번만 더 가면 돼요, 생각을. 근데 그냥 보고서 에이, 악재, 호재, 끝.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습관. 물론 제가 지금 이제 디지털 화폐 이런 거 흐름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당연히. 이 뒤에 얘네들이 뭐 그냥 신고 받고서 끝낼 수도 있어요. 채굴장 퇴출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흐름상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그리고 이거 가상자산 관련해서 중국에서 규제, 제가 이거는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뉴스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이거 기득권에서는 비트코인을 그냥 냅두진 않을 거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디지털 위안화를 그때도 테스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 이거를 괜히 그냥 가만 냅두진 않을 거다. 디지털 위안화 이거를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특히 공산국가니까 규제하기 쉬울 거다. 제 기억에 있거든요. 한두 달 전쯤 영상에서.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나온 거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생각을 계속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뉴스 보는 게 아니라 꼭 좀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는데 계속 해보세요. 아예 생각을 틀렸네, 내가 생각 하나 많아, 뭐 필요 없네,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보고 틀리면은 이게 왜 틀렸지? 내가 뭔가 놓친 점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그 다음 뭐 또 새로운 뉴스 나오면은 그 뒤에 이어질 만한 뉴스들이 있나? 연속성, 지속성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확률이 올라갑니다. 내가 생각한 거에서 100%도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에 뭐 한 10종목 10개 재료 이런 거를 뒤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한 8, 9개가 틀린다면은 하면 할수록 그 맞는 빈도가 올라갈 거예요. 자, 여튼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